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시아 문화전당을 당략적인 사업으로 언급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화전당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정작 세계의 전당을 알릴 절호의 기회인 유대회 때는 보여줄 것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광주 유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역대 최대 규모의 출정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선수단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국가로는 처음으로 입국해 선수촌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문화도시 특별법을 거론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책사업을 지역 민원쯤으로 왜곡하고 폄하했다며 대통령의 사과까지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표적인 당리당략성 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예로 들었습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발언대로라면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은 국민의 민생이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 사업이라는 겁니다. 정치권은 문화전당을 국책사업이 아닌 호남사업, 지역 민원성 사업으로 잘못 보는 박 대통령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개관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전당 운영을 위한 직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평가가 이 지경에 와 있는데 장관님들 호의적인 문화전당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심합니다. 박혜자 의원도 문화전당이 3만 6천 명의 고용 창출과 2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며 정부 스스로 발표까지 해놓고도 대통령에게 문화전당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든 인사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니 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회 기간에 세계인들에게 문화전당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놓치게 생겼습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유대회 기간 문화전당은 잠시 문을 엽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간들이 콘텐츠 없이 텅 빈 채 국제 손님을 맞습니다. 건물만 보여주는 셈인데 심지어 공사가 덜 끝난 곳도 있습니다. 유대회 기간 내내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어린이 문화원도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라 국제 손님 맞이에 걸맞지는 않습니다. 9월에 또 공연을 중심으로 한 개관, 또 그 이후에 일정을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의 하나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컬처버시아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최대 규모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도청별관 철거 논란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특별법 논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개관 일정 맞추기에도 허덕이고 있어서입니다. 여러 부분의 민관 산학연이 전부 다 연계해서 함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운영 주체들이 전부 다 따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유대회로 광주를 찾는 국제 손님은 140여 개국 13,000여 명. 유대회와 문화전당 개관이 겹치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전 세계에 홍보할 최상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눈앞에서 날려버린 셈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 조직이 초민의로 꾸려질 우려가 커지자 지역 문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17개 문화예술단체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가 지난 16일에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실상의 법인 하나 다름없는 내용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전당을 운영할 정부 조직은 최소한 100여 명 규모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광주 유대회를 빛낼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전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선수들이 차례로 광주에 옵니다. 선수단의 포부 들어보시죠. 이기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서울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서 광주 유대회 출전을 위한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자랑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결단식에는 450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해 의지를 다졌습니다. 선수 대표 선서에는 광주 전남 출신인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와 양궁 기보배 선수가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포츠 선진국을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단으로서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광주 유대회에는 체조의 소년제와 양학선 등 스타급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참가해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1개 종목 516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금메달 25개 획득과 종합 3위 탈환을 목표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광주 유대회의 의미를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고의 성적으로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또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단은 이번 주말 광주에 선발대를 보낸 뒤 본진은 다음 달 1일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단도 광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베네수엘라 선수단이 유대회 선수촌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한신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중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 선수단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를 신청한 147개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입국했습니다. 선수와 임원 55명으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선수단은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가진 뒤 곧바로 광주로 와서 입촌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수단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또 가족같이 맞아주는 환대에 감사한다며 자국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sto nos hace sentir un gran compromiso para nuestra delegación y para todo lo que tenemos que dar en este evento. 또 인터넷을 통해 한국과 광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며 대회 기간 동안 한국과 광주의 문화와 음식을 접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Tomarme fotos, comprar algunas cosas para llevárselo a mi familia, recuerdos. Y bueno, eso. 오늘 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들이 짐을 풀고 내일은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이란 등 9개의 국가들이 차례로 들어오고 선수촌 개촌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선수단 입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동안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회 기간인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끝번호에 따라 홀수차는 홀수일에, 짝수차는 짝수일에 운행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대시민 홍보 캠페인과 현수막, 협조 안내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전남 서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11개의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80, 전남 해안 지역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극락강 둔치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들이 골칫거리입니다. 평소에도 볼성 사나운데 장마가 시작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극락강 둔치에 조성된 운동장입니다. 2만 볼트가 넘는 고압선이 지나는 다리 바로 아래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사무실이 놓여 있습니다. 부탄가스통과 축구용품 등이 보관돼 있는 컨테이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천변 축구장과 야구장을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체육용품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설치해둔 겁니다. 여름에 햇빛 뜨거운데 공차하고 쉴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 천막 같은 거, 텐트 같은 거 보관하고 축구용품들 그래야 다 넣어갖고 그건 가지고 다닐 사람이 없죠.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이런 컨테이너 박스들은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 옆에 설치해두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맡고 있는 광산구청은 불법 컨테이너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기축구회 등의 활동을 독려해야 하지만 조기축구회에서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는 철거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불법 컨테이너를 단속해도 사라지지 않으면서 운동장 사용권도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10월부터 그걸 싹 다 옮겼어. 정리했어. 15개인가 6개가 있는 걸 다 치웠는데 이제 익산서 허가는 계속 안 내주고 그다음에 축구인들 불편하고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인들도 불편해 다시 갖다 놔본 거예요.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불법 컨테이너의 설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인허가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백마산 승마장 허가와 관련된 서구청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유지 헐값 매각 의혹이나 승마장 인허가 과정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광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가 지역사회와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방송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열린 광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방송 환경 변화 속에서도 만족도 높은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지역방송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광주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을 위원장으로 김현철 금호터미널 고 대표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년 동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대광여고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양수경 교사가 프랑스로부터 교육 공헌 훈장을 받았습니다. 양수경 교사는 창의적인 교수법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프랑스 문화와 학술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교사가 훈장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남광주시장 상인들이 디자인 점포대학을 개설하고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남광주 해뜨는 시장 상인회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점포대학에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상인회는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과 가까운 이점을 활용해 먹거리 시장과 야시장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수 등으로 결성된 시민자유대학 추진위원회는 창립식을 갖고 국가행정에 의해 규격화된 국립대학이나 자본대학에 의해 규율되는 사립대학이 아닌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진정한 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자유대학은 오는 9월 광주 광산구에 제1캠퍼스를 설립하고 2년 안에 2, 3캠퍼스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대학은 8학기 동안 한 과목에 3학점씩 33학점을 이수하면 논문을 내고 졸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내몰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집행정지하라는 2심 재판부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